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가 선택권이야? 하지만 드렸죠.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최근 갤럭시 사용자분들 사이에서 나온 약간은 불편한 그런 소소한 이슈랄까? 얼마 전 삼성페이 앱이 새롭게 리뉴얼되면서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고 여러가지가 통합되면서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편함이 추가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이슈. 오늘은 삼성페이 잠금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 갤럭시를 쓰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삼성페이잖아요. 갤럭시의 킬러 기능이 삼성페이에서 불만사항이 있다. 이번 업데이트로 사람들이 지적하는 불편한 점이 뭔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2년 6월 9일부터 삼성페이 앱이 완전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어떻게 리뉴얼 되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지금 보면 카드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펼쳐서도 볼 수 있게 완전히 UI적으로도 새롭게 변했고, 또 삼성페이 앱 안에 이제는 삼성 패스나 탑승권, 영화 티켓, 디지털 키, 쿠폰을 하나로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모두 삼성페이 앱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제 카드 이런 건 기존 삼성페이에서도 있었던 거고 계좌 등록도 할 수 있고 멤버십, 쿠폰, 디지털 키, 제가 제네시스로 한번 보여드렸죠. 그 디지털 키도 넣을 수 있고 공항, 비행기 탈 때 요런 항공권도 넣을 수 있고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에서 앱을 굳이 열지 않고 이제 여기 애플에 있는 지갑처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로 새롭게 완전히 통합 서비스로 삼성페이 앱이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삼성페이, 삼성패스 여러가지 앱이 따로 있었다면 이것을 모두 한 곳에 합쳐서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UI적으로도 카드가 여러 개 있다면 이런 식으로 쉽게 전환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펼치게 되면 이렇게 쫙 뜨면서 이것을 또 관리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바뀐 거예요. 메뉴를 들어가도 이게 교통카드나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있고, 삼성 패스도 여기 있죠. 인증서 이런 것도 여기서 볼 수 있고, 페이 플래너라는 게 있어서 내 카드에 대한 이런 지출 정보도 볼 수 있고, 환전, 이건 또 뭐야? 여기서도 이런 것도 있네. 아무튼 삼성페이 앱이 새롭게 리뉴얼 되었다. 그러면 삼성페이 앱이 이렇게 더 편리하게, 더 통합해서 관리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왜 불만이 나왔을까? 이게 눈을 좀 돌려보면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더라고요. 지금 삼성 관련 커뮤니티나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만 가더라도 완전 난리인 이유가 뭐였냐면, 봐요. 얘는 삼성페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핸드폰이고 얘는 기존 버전의 삼성페이를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냐? 기존 삼성페이를 사용했던 유저분들이라면 만약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 때 이렇게 카드를 올려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삼성페이를 쓸 수 있었고, 화면의 잠금에 대해서도 굳이 비밀번호를 걸지 않아도 삼성페이는 따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된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었냐?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 잠금 화면에서 만약에 화면에 잠금을 보안이 없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똑같이 잠금 화면에 보안이 없거든요. 딱 풀고 나서 삼성페이를 쓴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삼성페이에서는 잠금 화면에 보안을 걸지 않으면 삼성페이를 쓸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금 화면에서 비밀번호든 패턴이든 지문인식이든 무조건 보안을 걸어야만 삼성페이를 쓸 수 있게 변경된 것이죠. 여기서 아마 대부분 잠금 화면에 지문인식이나 여러가지 보안을 설정해 두신 분들이라면 업데이트 하기 전후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고 오히려 삼성페이에 여러가지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좋게 느끼시겠지만, 갤럭시 사용자의 일부는 잠금 화면에 지문인식이나 패턴,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귀찮아서 잠금 화면에 보안을 걸지 않고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을 하면서 손으로 지문 인식이나 패턴을 입력하기 힘드신 분들, 드래그로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세대에서는 예전에는 핸드폰에 잠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설정하게 되면 귀찮아서 잠금 화면에 보안을 걸지 않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 몇 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귀찮아서 절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금 화면에 보안을 걸지 않고 쓰셨던 분들은 삼성페이를 매우 유용하게 썼는데 이제 갑자기 업데이트로 지금처럼 그동안 걸지 않았던 잠금 화면에 보안을 걸라고 하니까 갑자기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화면에 잠금을 걸고 쓰시던 분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처럼 잠금 화면에 보안을 걸지 않고 쓰셨던 분들은 어차피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쓸 수 있는데 왜 또 잠금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삼성페이에서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하냐?
여기서 불만을 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 완전한 해결 방법은 삼성페이 버전을 기존 버전으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 일시적인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왜냐면 뭐 핸드폰을 새로 사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내려진 버전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일단 삼성페이를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잠금 화면에서 기존 드래그로 되어 있던 것을 뭐 패턴이나 지문이나 어쩔 수 없이 설정을 하긴 해야 돼요. 등록해 주겠습니다. 설정하고 나면 이제 드래그로만 잠금이 풀렸던 게 패턴을 입력하거나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추가되었는데 이처럼 잠금에 대한 보안을 설정하고 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냥 임시 방편이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루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루틴을 어떻게 사용하냐? 빅스비 루틴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검색에서 루틴이라고 검색하면 빅스비 루틴 앱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지금 아직까지 뭐 저는 이제 루틴을 설정해 놓은 게 없는데 루틴 추가를 누르고 여기 언제 실행할까요? 여기서 수동으로 실행. 그 내가 이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해줘도 되고 아니면 특정 시간 동안 이 루틴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장소에 갔을 때 자동으로 루틴을 실행해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뭐 기기 뭐 유선 헤드폰 연결된 뭐 이러한 정보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실행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라면 뭐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누르고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어디 있지?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 요것에 대한 루틴을 만들게 된다면 이 루틴을 실행시켰을 때 4시간 동안은 기존 방식처럼 드래그로 잠금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홈 화면에 추가하라고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럼 홈 화면에 이렇게 위젯을 추가해 놓으면 이러한 버튼이 새롭게 생기게 되고 자 봐요. 지금은 이제 보안을 해서 잠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만들었던 루틴을 실행하게 되면 휴대전화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 루틴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4시간 동안 드래그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삼성페이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서 뭐 비밀번호로도 할 수 있고 지문 인식으로도 할 수 있고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다시 누르면 잠금 해제 상태가 다시 중지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풀고 나서 한번 터치를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그냥 드래그로 풀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것도 원리를 살펴보니까 여기 밑에 있죠. 스마트락으로 잠금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빅스비 루틴이 스마트락 기능을 이용해서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써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기도 했어요.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스마트락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좀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 한번 잠금을 풀고 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내가 집이나 사무실이나 어디 갔을 때 그 위치에 가게 된다면 자동으로 스마트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는 드래그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여기에 만약 갤럭시 워치나 내가 항상 차고 다닌다면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스마트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때도 뭐 이러한 빅스비 루틴 없이 워치만 착용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드래그로만 잠금을 풀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보안을 걸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또한 불편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개인정보는 뭐 개인이 원하는 대로 뭐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업데이트도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것 또한 내가 폰을 잠금 해제하거나 말거나 하는 정도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 않냐라는 것에 가까울 듯 해요. 가만 보면 저도 핸드폰의 최상위인 잠금에서 보안을 걸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막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에서는 보안을 또 걸지 않거든요. 귀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잠금을 걸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듯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막 여러가지 막 이제 불만을 표출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삼성의 입장에 또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게 구글 보안 정책상 삼성페이의 보안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보안이 약해질수록 편리해지지만 또 보안이 강해질수록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애플은 완전 폐쇄성이다 막 너무 보안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불편하다 했었지만 결국 삼성도 보안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또 비슷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꼭 삼성페이 업데이트 뿐만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는 소중한 것이다 보니 이참에 웬만하면
잠금 화면 정도는 락을 걸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번 업데이트 분명히 삼성페이에 여러가지가 통합되면서 분명 좋아지기는 했었지만 사용자에게 잠금을 걸라고 강제로 하기보다 뭔가 앱단에서 보안을 더 강화시키면 더 좋을 텐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이번 업데이트로 삼성페이 쓰면 요렇게 접속도 안 되고 잠금 화면 방식부터 바꾸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래도 이제 우리 개인정보가 소중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좀 이제 잠금 보안을 걸고 쓰시는 것도 좀 적응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지문인식하면 그냥 갖다 대면 풀려갖고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